반갑습니다. 수학엔지의 전지혜쌤입니다. 자, 친구들 읽을 수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하늘이가 알려주는 2학년 수학 문해력 같이 만나볼게요. 측정, 자, 규칙, 확률과 통계편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휘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정리해 볼게요. 시간의 단위, 여기서 이 단위는 1분 같이 만나봅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있어요. 이 긴 바늘이 움직이면서 이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이요. 요 큰 거 말고 작은 눈금 한 칸 움직이는 거, 요거 바로 1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한 칸 딱 움직이면 그만큼의 시간이 바로 1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알고 있다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중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 1시간은 얼마만큼 흐른 것을 1시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긴 바늘, 자, 요 긴 바늘이 이만큼 한 바퀴를 돌아가요. 여기서 째깍째깍 한 바퀴 돌아가게 되면 이때 바로, 자, 요거 칸수가 60만큼입니다. 그러면 1분이 60칸만큼이니까 60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1시간이라고 하죠. 그쵸? 자, 이때 요 짧은 바늘은요, 큰 눈금 한 칸만큼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시간의 단위 중에 1시간이라고 하는 것, 60분과 1시간이 같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루는 요 1시간이 24번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시간의 단위 중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 자, 일주일 그러면 친구들 어떤 거 떠올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거 떠오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달력에서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일주일은 7일입니다. 달력에서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달력에서의 같은 요일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일요일, 토요일, 주말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같은 요일끼리 보면은요. 5에서 12, 19, 26, 7일마다 반복돼요. 토요일도 이렇게 4, 11, 18, 25, 7일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달력을 살펴보면 자, 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부터 12까지죠. 그러면 1년은 12개월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뿐만 아니고 같이 정리해 둘 수 있는 내용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시간, 시각. 말이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간하고 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다르잖아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각은 뭘까요? 자, 그냥 어느 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오전 7시 34분이래요. 여기는 오후 5시 33분이래요. 각각을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만큼 해가 떠 있는 시간,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간은 얼마만큼이야? 해가 이때 떴고 이때 졌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9시간 59분 동안 해가 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해서 우리 생활에는요, 이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계 살펴보면 시침, 분침도 있죠. 친구들이 잘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달력에서 숫자 요일, 여기에서도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면서 친구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나눌 때 막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빨래집기가 있어요. 근데 빨래집기 어떻게? 색깔별로 나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림이에요. 그림,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고 어떠한 자료가 있다면 점, 직선, 곡선, 막대, 그림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알기 쉽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래프를 실제로 친구들이 완성해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도 모두 잘 기억해보면서 어휘 정리해보세요. 자, 스텝 2. 여기서는요, 문제 속에 많이 나오는 어휘들을 볼 거니까 더 집중해 보세요. 규칙, 이 말 많이 나와요. 자, 어떤 모양이나 수 등이 다음에 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게 그 정해진 질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도형을 늘어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선생님, 빨간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빨간색이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파란색도 다시 나왔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도 다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 세 개의 색깔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마찬가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준, 자, 기본이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분류할 때 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대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준, 어떤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 물건을 분류했을까요? 요거는 그러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은 한 부분 또 전체를 여러 수로 나눈 얼마, 이것을 일부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 달력을 살펴봤을 때 어느 해 6월의 달력, 근데 전체가 아니고 그것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달의 금요일 날짜를 모두 써보세요. 일부러 일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문제 풀으라고. 그죠? 그래서 금요일에 날짜를 모두 써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요일은 7일마다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달력 속에서의 규칙을 알고 일부분만 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2면은 여기다 7 더해서 9, 7 더해서 16 이런 식으로 날짜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분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친구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단위. 자, 여러 가지 단위가 생활 속에 나오게 됩니다. 수학에서도요. 자, 길이, 무게, 시간 등 숫자로 나타낼 때요. 이걸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해서 그냥 단위 없이 그냥 수로만 나타내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단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길이 잴 때 사용하는 단위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친구들이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만나보는 게 길이는 센티미터나 미터 같은 것. 시간은 1분, 1시간, 일주일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쓰이는 단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하고 잘 알아두시고 관계까지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 이것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그래프 먼저 안 갈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거를 되게 궁금해서 조사했어요. 자, 조사해서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사는 그럼 뭘까? 어떤 걸 알아내려고 자세히 막 살펴봐요. 이렇게 알아보고 막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타냅니다. 자, 유난의 모둠이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일까요? 조사해서 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요, 우선은 이렇게 나타내보는 거예요. 표로 나타낸 건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유나는 이거 좋아한대요. 라면 좋아한대요. 그리고 승기 김밥 좋아한대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나타냈어요. 근데 그냥 조사만 해놓고 나서 자료로 보니까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놓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한번 분류해보자. 해서 자, 유나가 라면 좋아한대. 그리고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승기랑 재훈이가 있구나. 좋아하는 간식별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그럼 이걸 또 조금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표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류별로 라면 좋아하는 학생 수, 또 김밥 좋아하는 학생 수, 간식별로 좋아하는 학생 수를 표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고 나서 이걸 더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프는 이 자료를, 지금 위에 있는 이 자료를 좀 더 잘 정리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림으로요. 뭐 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직선, 곡선, 막대, 그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한눈에 알아보게 쉽게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간식별 학생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알고 싶어.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라고 하는 거, 자, 이걸 보고 표로 나타내 보세요. 왜?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또 잘 나타내려고 표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표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고 또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도 각각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조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는 이 행동을 바로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 자료, 조사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친구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친구들이 어휘를 잘 공부했다면 문제 풀 때도 도움이 아주 크게 될 거예요. 대화를 읽고 어제 가장 늦은 시각에 잔 사람은 누구인지 구하세요. 가장 늦은 시각에, 어느 때에 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어제 가장 늦은 시각에 잔 사람. 소라가요, 나는 어제 오후 9시 50분에 잤어라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그죠? 민준이가 나는 어제 오후 10시 15분 전에 잤어. 10시 15분이 아니에요. 10시가 되기 15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정우가 나는 어제 오후 9시 30분부터 25분간 책을 읽은 후 바로 잤어. 여기에서는 뭔가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민준이와 정우가 설명하는 시각을 구합니다. 소라는 이미 얘기했고요. 민준이가 10시 15분 전과 같은 시각은 10시가 되기 15분 전이니까 9시 몇 분이에요. 그죠? 해서 자, 10시가 되기 15분 전은 9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구해 주셔야 되고요. 정우가 자, 오후 9시 30분부터 25분간 책을 읽은 후 바로 잤다라고 했으니까 9시 30분, 여기서 25분만큼 흐른 때를 보시면 30에다가 25분만큼 더 흐른 그때는 55분이에요. 자, 9시 55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이 든 시각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늦은 시각에 잔 사람을 구해 줄 수 있죠? 어제 오후에 소라는요, 오후, 자, 9시 50분. 그리고 민준이는요, 9시 45분. 그 다음에 정우는 9시 55분에 잤습니다. 전부 다 9시 몇 분이에요? 그죠? 50분, 45분, 55분. 그러면 9시 55분에 잔 사람이 가장 늦게 잔 거네요. 그래서 가장 늦은 시각에 잔 사람은 바로 정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우.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갈게요. 은준이가 전통놀이 체험을 시작한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작한 시각. 긴 바늘이요. 3바퀴 돌았을 때 체험이 끝났어요. 체험이 끝난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체험이 끝난 시각입니다. 문제 읽을 때 선생님이 계속 막 이렇게 손으로 하고요. 3바퀴 돌았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문제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말고 몸을 써도 좋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좋고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작한 시각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3바퀴 돈 거는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체험이 끝난 시각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짧은 바늘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그리고 또 긴 바늘은 어디에 있다. 짧은 바늘은 잘 보세요. 1하고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다면 작은 수 쪽이에요. 1.
그래서 한시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긴 바늘은 어디에 있어요? 11.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55분이죠. 따라서 전통놀이 체험을 시작한 시각은 1시 55분이에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어요? 긴 바늘이 막 돌아갔어요. 그죠? 자, 전통놀이 체험을 시작한 후 긴 바늘이 몇 바퀴? 여기서 3바퀴 돌았다라고 했어요. 한 바퀴 돌면 1시간, 2바퀴, 3바퀴, 그럼 3시간이죠. 그래서 3바퀴 돌았으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1시 55분에서 3시간만큼 흘렀다. 그럼 어디? 여기 시 쪽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이 끝난 시각은 여기에다가 3만큼 더 큰 수. 자, 4시 55분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잘 해결했죠? 가봅니다. 자, 이제는 규칙에 따라서 쌓기나무 쌓는 거, 쌓기나무가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 쌓기나무를 쌓은 것입니다. 5층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 필요한지 구하세요. 구하려는 것은 5층으로 쌓았을 때 쌓기나무 수예요. 여기는 1층, 2층, 3층까지 쌓았을 때만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규칙을 잘 찾아야겠네요. 자, 다음에 이어질 모양을 예상해 봅시다. 그쵸? 수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예상이 잘 돼요. 1층, 2층, 3층으로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층으로? 당연히 3 다음에는 4니까 4층으로 쌓이게 되겠죠. 4층으로 쌓은 쌓기나무. 자, 여기 그럼 규칙을 잘 찾아야 돼요. 여기는 1개 있어요. 근데 늘어난 게 2층으로 쌓여 있을 때는 자, 1개, 여기 1개에서 2개 늘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3층으로 쌓였을 때는 이렇게 1개, 2개, 3개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걸 보니까 2에서 3, 4층으로 쌓이면 4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4층으로 쌓은 쌓기나무는 모두 자, 1, 2, 3, 4, 4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더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 전부 다 더해주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다 더해줘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걸 좋아해요. 1, 2, 3, 4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건 이렇게 끝에부터 더해주면 5 더하기 5가 되네요. 10개. 자, 10개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규칙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도 가능해집니다. 쌓기나무의 규칙을 써보세요. 자, 쌓기나무가 몇 층씩 늘어나요? 1층씩 늘어나죠. 1층씩.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쌓기나무가 몇 개씩 늘어나요. 여기는 2개 늘어났는데 3개 늘어나고 4개 늘어나고 1개씩 더 늘어나는 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5층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 필요한지 구하세요. 4층으로 쌓일 때는 이렇게 1부터 4까지 더했고 5층으로 쌓는다면 1부터 순서대로 5까지 더하면 되겠다. 1, 2, 3, 4, 5 이렇게 쌓일 거니까. 그러면 모두 1, 2, 3, 4, 5 다 더해서 10개에다가 5개만큼 늘어난 것 15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규칙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는 거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가볼게요. 자, 분류하기 문제입니다. 이 표는요, 유린의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그 수를 센 것입니다. 표를 보고 친구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쓰고 그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잘못 말한 친구 찾고요. 또 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서 책의 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유리가 책을 종류에 따라 분류했대요. 대원이가 위인전은 동화책보다 9권 더 많네 라고 해요. 또 기현이가 책장에 있는 책은 모두 4종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분류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 분류한 기준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건 책의 수예요. 자, 분류한 기준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잘 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분류한 기준. 자, 표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책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거 맞죠? 그죠? 잘했어요.
대원이가 위인전은 동화책보다 9권이 더 많대요. 위인전 그리고 동화책. 여기서 수의 차를 구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그 6권 차이 나는데 9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잘못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 6권 차이 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현이가 책장에 있는 책은 모두 4종류야? 하나, 둘, 셋, 넷, 4종류? 맞아요. 그쵸?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하면 우선 대원이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이렇게. 대원이 위인전은 동화책보다 6권 더 많습니다. 시까지 같이 써주면 진짜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고 자, 이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우선은 과일, 자, 여기에서 수박, 포도, 딸기, 사과, 합계도 있습니다. 우리 뭐 구할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낼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자, 우리 2단계로 볼게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과일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있어요. 그럼 나 가로에다가 어떤 거 나타낼까? 그 다음에 또 세로에다 어떤 거 나타낼까? 먼저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거죠. 그러면 칸수도 정해줘야죠. 그래서 먼저 가로와 세로에다 어떤 걸 나타낼지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를 각각 몇 칸으로 할지 정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요, 가로에다가 이 과일의 종류, 세로에다 학생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칸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5, 6, 5, 4 5명, 6명, 5명, 4명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포도 6명이죠. 그럼 적어도 6명은 다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6칸 아니면 6칸보다 많게는 있어야겠다. 요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세로는 6칸 그리고 가로는 요렇게 4칸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일별 학생 수를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자,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가로에는 우리가 과일 종류를 나타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세로에는 학생 수를 나타낼 건데요. 먼저 수박은 5명이에요. 해서 여기에서 5까지 동그라미 이용해서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포도는 6명이니까요. 이렇게 6개의 동그라미 나타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딸기는 5명이니까 5개 동그라미. 그리고 사과 4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 동그라미 해주면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이 제목은 또 표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표도 봤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봤어요.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은 뭘까요? 딱 보면 물론 이 수들이요. 친구들 5, 6, 5, 4, 6이 제일 크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그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딱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조사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 즉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표에는 합계가 있어요. 전체 20명이구나. 근데 친구들이 그래프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프에서 이거 전체 몇 명이게? 라고 물어봤을 때 20명이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부 다 이 수를 더해야지 합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표는 각각의 이 과일별로 수랑 합계를 알기 편하고요. 그래프는 한눈에 내용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용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잘 정리해 주세요.